코스맥스 소식인데요. 어제 사드 배치 관련한 이 조정을 받았던 화장품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맥스가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 속에 무려 8%나 강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김영철 대표님, 코스맥스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최근 사실 사드 배치 때문에 관련주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화장품주들은 좀 민낯을 드러냈다 해도 될 정도로 거침없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코스맥스를 비롯해서 뭐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장 초반에 좀 소폭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코스맥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코스맥스를 앞세워서 상당히 큰 폭의 반등세가 나와줬었습니다. 사실 뭐 거래량이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에 최근 하락에 비해서 상당히 뭐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심리적인 측면들을 좀 달래주지 않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건데요. 특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182억 원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 코스맥스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상 최대 실적, 결국 상반기에는 잘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 역시 상당히 뭐 긍정적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사업의 성장세가 고공행진을 이어갔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광저우에서 상반기 누계 영업이익률이 20%대에 들어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올 때에 광저우에서 어느 정도 실적들이 나오지 않았고 또한 공장 가동이 늦춰지면서 코스맥스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우려감이 이번 상반기는 실적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로 중국 정부 비관세 보복 우려를 통해 가지고 최근 엔터주들 그리고 또한 이런 화장품주들 거기다가 화장품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특징적인 내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음식료품 쪽도 비롯해서 내수주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어제는 좀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 따지는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은 관련주들의 수급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기관들의 매도 물량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나 엔터주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물량보다 기관들의 물량들이 컸었고 화장품주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였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매도였고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지수는 견인할 수가 있고 주가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 졌다, 기관들이 이겼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있습니다. 그 말은 외국인들은 그냥 떨어지는 것을 잡아가는 전략이었고 기관들은 그냥 아예 포기를 하고 던지는 형식의 매도 물량 상당히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었던 만큼 이제 어느 정도 바닥 따지는 구간에 진입했을 때에 추가적으로는 실적과 연관되어서 좀 반등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코스맥스 색조 화장품 중국 승부수를 걸고 있는데요. 색조 화장품은 어차피 지금 관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세금적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정부에서 화장품 위생허가 규제를 강화했었습니다. 이전부터 강화했었던 부분들을 코스맥스는 승부를 펼쳐왔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앞으로 화장품 업종들 쪽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다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지금 우려스럽습니다만은 매력적인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종근당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역시 소외받았던 제약주들도 한미약품 필두로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시장에 뭐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약주들 지금 실적들이 보면은 예상치보다 부진했다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주도 눈높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시장 투자자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많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눈높이를 낮추고 현실적으로 제약주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외형 성장은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뭐 내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실적도 좋았습니다만은 사실 시장에서 바라는 만큼의 내실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나 대웅제약의 판권이 이제 이전이 되면서 이것이 매출액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매출에 기여를 해줄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익성 확보에도 우선 어느 정도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에 기대감을 걸 수가 있겠는데 사실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뭐 불확실성도 있겠죠.
기대감이 있는 만큼 과연 이것이 앞으로의 얼마만큼 임상을 통해서 진행되느냐 또한 출시되느냐까지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측면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한 경쟁력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전반기에 부진했던 수익성 하반기 가면서 좀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역시나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케팅 비용이 좀 이제 축소가 되면서 수익성이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바닥 따지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건데 어제 뭐 녹십자나 이런 한미약품 그리고 일동제약이나 그리고 일양약품이나 종근당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시면 강력한 반등은 나와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제약주들 투자자들에게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소외를 받을까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지 못하고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나는데 지금 마이너스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도 어느 정도 예상만큼 나왔던 종근당이나 또한 이런 녹십자 같은 경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바닥 따지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보시고 접근의 시점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IT 반도체 장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테스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최근 주가 흐름 좀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차트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잖아요. 네. 테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차트가 굉장히 좋죠. 네. 어제 음봉 떨어져서 개인 투자자들이 딱 들어가면 좋을까. 네. 실적도 잘 나왔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충분히 조정받고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올라간 것을 기대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조정을 받을 때 매수 타점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실적이 나왔던 테스트였습니다. 예상치 보다가 상당히 좋았던 실적이었습니다. 처음 예상치는 한 4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50억 원. 어제는 이제 61억 원의 영업이익이 이제 나오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었습니다. 3D 낸드 장비 수주 증가로 실적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모리 반도체 3D 낸드 증작 장비 수주가 크게 늘었고 또한 이것이 하반기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거기다가 6월 15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170억 원의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번 2분기 실적에 좀 더 크게 기여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빛났던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리고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좀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이제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고공행진을 펼쳐왔었던 반도체 장비주들 지금 주춤하는 것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것에 먼저 초점을 잡고 있겠고요. 거기다가 차익 물량들이 이제 시장에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단기간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태어서 말씀드리면 하반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이제 선반영되면서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정을 염두에 두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박스권 보다가는 이제 큰 박스권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단기 박스권을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실적이 반영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들 어제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조정이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큰 박스를 생각하면서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철 대표님은 또 어떤 전략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새로운 이제 출발점에 좀 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매수세도 이제 좀 주춤하는 상황에 진입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조금 끝났다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야 이제 2,0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제 종목별로 좀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것들 그리고 하반기에도 실적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국내 상황들은 뭐 아무런 힘이 없겠죠. 해외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시기가 이제 금리 인상 될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왕 금리 인상 될 거면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한 우리가 흐름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약이나 배당, 정부 정책 수혜주의 개별주 쪽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업종별로 뭐 매력이 있다라고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업종별로 종목들 실적 발표가 나와 보면 실적은 또 천차만별입니다. 그만큼 업종 중에서도 좀 종목별로 접근해 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성 관련주들 쪽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 그룹주들 최근 삼성
SDI, 삼성물산, 삼성전자 전체적인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를 거의 뭐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그리고 사물인터넷 갤럭시 노트 7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소형주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면 좀 오히려 재미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